안녕하세요, 엔도스입니다. 제가 기업용 나스인 QNAP TVS682 제품을 사용해보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에 맞게끔 엔터프라이즈급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나스를 회사에서 사용할 텐데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추천을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품이 그냥 그런 기능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드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놓고 그거를 백업하기 위한 용도로 백업 스토리지로 제일 많이 회사에서 사용하는데, 외주 업체에다가 이제 계정을 주고 나스에다가 FTP 기능을 활성화 시켜놓고 업로드 시킨다든지 웹대브를 사용한다든지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웹으로 접속해서 어떤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그런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백업일 텐데, 백업은 이제 특정 폴더에 있는 거를 동기할 수 있는 Q 싱크를 이용해서 계속 컴퓨터 데스크탑에 있는 걸 나스로 백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두 컴퓨터와 나스 간에 이제 똑같이 싱크를 시켜줄 수 있고, 이렇게 싱크되어 있는 나스를 이제 2차 백업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그 다음에 MS의 애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자동적으로 백업을 해둘 수 있게끔 스케줄러 작업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스에서 다시 클라우드 서비스로도 2차 백업이 또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스에서 이 중요한 데이터들을 손실되지 않고 히스토리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스에서 스냅샷을 이용해서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거를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처럼 찰칵 찍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드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영상물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파일을 이제 볼륨별로 또는 그 스냅샷에 해당되는 파일만 선택을 해서 또 이제 복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가능하고 VM 백업이라든지 가상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등등등 뭐 많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좀 스펙을 놓고 보자면 전면에는 6베이 나스이기 때문에 6개의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제가 여기 총 44테라와 44테라요 44테라를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스토리지를 그렇게 구축을 해놨어요. 앞쪽에 6베이에다가 시게이트 하드인 시게이트 아이언 울프 12테라를 지원하는 엔토리 SSD, 나스 SSD 캐싱을 지원하는 제품들을 모듈이 꽂아놨습니다. 총 6개인데 전면 2개 위에 상단에 있는 SSD도 2개, 2테라, 2테라 해서 총 4테라, 그리고 10테라, 10테라, 10테라 해가지고 40테라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M.2도 2개 또 내장으로 또 탑재가 가능하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 내부 스토리지를 이용해서도 빠른 백업이라든지 빠른 파일 전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려 랜 포터가 총 4개나 지원되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거니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DMI 단자가 총 3개나 있기 때문에 모니터, TV,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모니터 동시에 여러 개를 연결을 해두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이브리드 화면인데, 지금 나스를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모르신다고요? 보니까 서버 엔지니어 중에 어떤 분이 회사에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스를 컴퓨터처럼 쓸 수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이제 주고받는 얘기에 끼어들기가 좀 그랬는데, 나스의 키보드, 마우스, USB 포트에다가 연결을 하면 컴퓨터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우스 포인트 움직이는 거 보이죠? 지금 아이디를 넣고 키보드로 이제 타이핑을 해서 로그인을 한 상태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리눅스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리눅스도 지금 사용할 수가 있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이거 나스에 있는 리눅스를 이용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리눅스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리눅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분투 같은 경우에 앱을 그냥 깔아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나스에서 이거 보이시나요? 노래방 기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오락 기능인데, 봄이 좋냐, 바람이 불어, 뭐 등등등 있는데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아우, 엔들리스, 이게 언제적인 노래야? 네, 엔들리스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를 TV에다 연결하고 쓰면 이렇게 노래방 기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도 나오고요. 제가 이게 다이내믹 두어 노래를 해놨기 때문에 이 노래가 나오네요. 노래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HDMI 단자를 바꿔서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네, 아까 노래방 기기에서는 이게 같이 제공되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제 볼륨 다운이라든지 이제 메뉴 곡 선택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끄고 켜고도 가능하고, 이게 Q 리모컨인데 나스의 음악을 재생하거나 끌거나 하는 명령어 할당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하이브리드 데스크톱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키보드 마우스 연결한 상태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게끔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를 좀 쓰기가 어려서 바로 지금 나스에서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고 있고, 지금 화면에 지금 나스로 지금 접속해서 관리자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옆으로 넘겨서 보면 많은 앱들을 제가 설치를 해놨어요. 노래방 기기뿐만 아니라 또 IFTTT라고 해서 나스가 켜지면 예를 들어서 지메일에 있는 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오면 나스로 자동으로 백업해줘. 아니면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나스의 사진을 백업해줘. 이런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것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웹데브라든지 IS 웹서버를 나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 이제 회사에서 사용자 관리하는 거를 위해서 AD 액티브 디렉토리랑 싱크도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HDMI 포토를 지금 리눅스로 지금 맞춰놨고, 유분투 14.04 LTS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버전들도 있고요. 지금 어드민으로 이제 로그인을 해두면 리눅스 바탕화면을 볼 수가 있고, 이 화면은 원격으로도 접속이 가능해요. 여기 관리자 페이지에 가면 그 주소가 나오고, 그 주소를 통해서 다른 노트북이라든지 PC에서도 이 리눅스 화면을 원격 데스크톱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 있는 화면들을 그대로 볼 수 있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작업하던 폴더가 있다고 치면 작업 폴더를 그대로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워크에 보면 제가 이제 영상 편집을 하다가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에 대한 그 나스에 있는 리소스 파일을 바로 이렇게 불러내서 여기서 리눅스에서 어떤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리눅스이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서를 연다든지 이제 문서를 닫는다든지 작성한다든지 마치 컴퓨터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눅스 환경에서 뭐 테스트 환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눅스 나스를 컴퓨터처럼 사용하고 싶을 때 리눅스 OS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가면 리눅스가 총 3가지 버전이 나와 있고, 이 3가지 버전들을 이제 설치해서 각각의 모드 그 버전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리눅스 화면이긴 한데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스토리지 스냅샷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설명들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스토리지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저장소를 지금 하드디스크를 지금 보면 M.2도 있고 SSD도 있고 디스크 이렇게 볼륨을 여러 가지로 좀 정했어요. 제가 이제 하드 타입들은 하드 타입끼리 연결을 해놨고, 그 다음에 SSD는 SSD끼리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가상적으로 이제 나스가 여러 대라고 치면 여러 대의 나스를 하나로 묶어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VJ BOD라는 거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스크들을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고, 디스크를 눌러서 디스크의 볼륨을 만들고, 이게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냐면 맨 하단에 맨 하단에 디스크가 있고, 그 상위에다가 이제 보시면 스냅샷이라든지 볼륨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스냅샷이라든지 그 다음에 LUL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들을 눌러가지고 디스크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토리지를 눌러서 내가 어떤 스냅샷을 작업을 뭘 했는지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스냅샷을 총 3번 찍었다고 나와 있죠. 눌러보면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스냅샷을 찍었고, 그 다음 이 스냅샷에 보면 사진을 제가 백업을 떠났거든요. 사진을 보면 이 사진들을 지금 내가 지금 복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치면 선택해서 복구도 가능하고, 이 볼륨 스냅샷에 대해서 되돌리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스냅샷 설정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매일 새벽 1시에 주 1회 보관하게끔. 스냅샷이 무한대로 저장되진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만 저장되게끔 되겠다라고 정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많은 스냅샷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6개의 스냅샷을 최대로 지원하는데,
1024개까지 최대로 지원하는데 이게 이제 스토리지 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스냅샷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백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외주 업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개발하다 보면 만약에 이번에 뭐 모션이 뭐가 추가됐어, 어떤 장면이 추가됐어. 근데 이거 이전에 게 파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스토리지가 엉겨가지고 그러면 다시 돌리고 싶은데 이 스냅샷을 떠놓은 게 있으면 그 이전의 걸로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다른 볼륨에다가 백업을 복원해 놓고 그 작업들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소실됐거나 아니면은 뭐 히스토리를 못 찾거나 그러면 스냅샷이 없으면 매우 불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스냅샷 기능은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구현도 가능하고 FTP로도 구현이 가능하고, 보통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친구한테 들었는데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많이 연결을 한다고 해요. NAS를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연결해서 거기다가 이제 작업들 파일들을 올려두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쓰는 스킬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해서 용량 확장을 해놓고 쉽게 백업을 해놓은 건데, 큐싱크나 그런 걸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백업을 할 수 있게끔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로컬에도 저장이 되고 NAS에도 저장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주기적으로 동기화가 되는 거고, 주기적으로 동기화 되는데 그걸마저도 스냅샷을 떠서 매일 퇴근 전에 백업을 하고 싶다 하면 스냅샷으로 스케줄러를 걸어주면 됩니다. 메뉴에 보면 여기 보면 티어 만들기라고도 있고, 이제 이거는 좀 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능들이고, 이거는 VJOD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대의 NAS를 하나로 묶어준다든지 로컬에 있는 드라이브들을 엮어서 그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게끔, 갑자기 용량이 필요할 때 그냥 가상 하드디스크를 만들어줄 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냅샷을 눌러주면 스냅샷 촬영을 통해서 촬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GMT 시간으로 해서 이름이 나오고, 이 라벨은 변경이 가능하고요. 보관은 7일 동안 하게끔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느 거를 할래라고 해서 정한 대로 이제 스냅샷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냅샷을 사용하시면 되고, NAS를 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 일반적으로 백업 용도로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고, 이 백업을 할 때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스냅샷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로도 2차 백업을 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좀 더 연구를 하고 이게 회사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충분히 많은 좋은 용도로 업무 효율을 높이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QNAP NAS는 기업용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게 좀 사실이에요.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좀 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강하고 하드웨어적으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QNAP NA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6배짜리를 사용해봤는데, 이 제품을 좀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어라든지 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있는 기능에서 하드랑 SSD랑 M.2를 좀 채워서 용량을 빵빵하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엔돌스였습니다.